바른 혈액을 순환시키는 제2의 심장. 현대인의 많은 질병은 혈액순환만 원활하게 해주어도 상당 부분 해결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혈액은 심장에서 나와 말초 혈관까지 온몸의 각 기관을 흐르며 산소와 영양소, 호르몬 등을 운반해주고 되돌아오는 길에는 각 기관에 쌓여있는 독소와 침전물 등의 찌꺼기들을 회수하여 온다. 그러니 원활한 혈액순환 여부가 건강 유지의 관건이 되는 것이다. 이 기능이나 과정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바로 건강의 악화와 질병으로 이어지게 된다. 혈액순환의 원활화를 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흔히 받는 마사지나 지압요법은 이러한 혈액순환 원활화의 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마사지나 지압은 장기와 같이 물리적 자극을 가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신체 부위는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한방에서 치민이 부항이니 하는 것들도 궁극적으로는 혈행의 활성화를 일으켜 염증과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언제 어디서나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좀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 결국은 맨발 걷기의 효능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일찍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간의 발은 체중을 유지하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도구이다 라고 하였다. 흔히 발의 기능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위의 두 가지 기능, 즉 몸의 하중 지탱과 장소 이동의 기능을 떠올린다. 하지만 발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이 숨어 있다. 걸을 때 발을 땅에 디디면 몸의 중량으로 인해 발에 분포된 혈관이 수축되고 발을 땅에서 떼어 들어 올리면 그 누르는 힘이 없어져 혈관이 팽창된다. 이 발바닥 혈관의 수축과 팽창의 반복작용으로 인해 혈액은 발바닥에서 심장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걷기의 혈액 펌핑 기능이다. 그래서 통상 발은 제2의 심장이라 일컬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얼마나 적당한 시간 또 효과적으로 걷느냐에 따라 발의 혈액 펌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가에 여부가 달려있다 할 것이다. 심장은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박동하여 혈액을 내뿜지만 발의 경우 우리의 의지에 따라 혈액 펌핑 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 결국 오늘날 건강의 대명사로 불리는 걷기가 원활한 혈액순환을 위한 가장 손쉽고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오늘날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우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걷기는 산소 섭취량을 증대시키고 심장 기능을 강화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병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 이 모든 효과는 궁극적으로 발의 혈액 펌핑 기능에 기인한다는 것이 나의 소견이다. 그럼 신발을 신고 걸을 때와 맨발로 걷는 것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걸을 때보다는 맨발로 걸을 때 혈액 펌핑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하고 자극적으로 일어난다. 왜냐하면 신발은 기본적으로 발을 옥죄고 있기에 발을 들어 올렸을 때 발의 혈관이 제대로 팽창할 수 없게 하며 또한 운동화 등의 신발은 충격 완화를 명목으로 신발창에 공기층을 만들어 바닥을 푹신하게 만들기 때문에 발의 혈관이 제대로 수축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원래 인간은 맨발로 거친 땅이나 그 위의 돌, 나뭇가지 등을 밟고 다님으로써 자연스럽게 발바닥의 반사구에 자극을 주어 왔다. 이것은 혈액순환의 활성화로 이어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문명의 발달과 함께 발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발에 푹신푹신한 신발을 신기고 더 나아가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걷기까지 제한시키자 맨발 걷기의 이런 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로 인해 혈액순환의 장애와 함께 수많은 문명병이 초래된 것이다.
옛말에 하루 12번씩 맨발로 문턱을 디디고 넘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있다. 이 말에는 맨발 걷기와 혈액 펌핑 기능에 대한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 맨발로 걷자. 맨발로 문턱도 디디고 흙도 밟고 자갈도 밟자. 그리하여 혈액을 힘차게 뿜어 올리자. 이를 통해 오늘날 혈액순환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여러 질병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자. 모든 신체 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발. 치유와 생명의 맨발 걷기. 현대인의 삶은 칼날 위의 삶이다. 갈등과 긴장 속에서 곳곳에 위험과 장애가 도사린다. 이러한 위기를 피해가고 극복하는 일은 마치 예리한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롭고 아찔하다. 시인 정호승은 그의 시 칼날에서 현대인의 삶을 역설적으로 노래한다. 칼날 위를 걸어서 간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피는 나지 않는다. 눈이 내린다. 보라, 칼날과 칼날 사이로 겨울이 지나가고 개미가 지나간다. 칼날 위를 맨발로 걷기 위해서는 스스로 칼날이 되는 길뿐. 우리는 희망도 없이 열심히 살 수 있다. 현대인의 칼날 같은 삶을 버텨내기 위해서 오히려 나 자신이 칼날이 되어야 한다고 절규한다. 어차피 살아내어야 할 현대인의 삶을 겨울이 지나고 개미가 지나듯 절망하지 말고 살아내야 한다는 역설이다. 비록 희망이 없더라도. 그러한 칼날이 되어 살아가는 현대인의 긴장과 고뇌는 삶의 불안을 증폭시킨다. 모든 정신의 에너지는 두뇌로 집중되고 그것은 결국 터져 두통으로 더 나아가 정서의 혼란으로 나타나게 된다. 머리로 집중된 현대인의 삶은 균형 감각을 잃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숲길의 맨발 걷기는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삶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안정된 상태로 되돌린다. 무 생명의 기운이 살아 움직이고 항시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는 어머니 대지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숲이다. 거기에는 맑은 공기가 있고 푸른 초목이 있고 아름다운 새소리가 있다. 숲길을 걷는 것은 그래서 생명의 대지, 영혼의 모태 속으로에 다가서는 것을 의미하고 그를 통해 우리는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신발은 대지와의 만남 자체를 차단시킨다. 신발을 신고 걷게 되면 대지의 숨결과 대지의 울림을 느낄 수가 없다. 생명의 꿈틀거림을, 생명의 은밀한 소곤거림을 들을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신발을 신고 걷기는 걷되 또한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이다. 숲길을 맨발로 걸으면 하늘로 치솟던 모든 번뇌와 고통이 머리 끝에서부터 서서히 발끝으로 내려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감당하기 벅찼던 번뇌와 고통의 무거움이 서서히 발끝으로 빠져나가면서 해방감과 편안함을 얻게 된다. 그것은 참으로 오랜 시간 가져보지 못했던 진정한 평안이다. 어머니 대지의 품 안에서 느끼는 모성의 넉넉함이기도 하고 영혼의 모음을 듣는 편안함이기도 하다. 맨발의 걸음은 그래서 치유의 걸음, 명상의 걸음, 해탈의 걸음이 된다. 한 걸음 한 걸음 맨발 걷기를 통해 우리는 칼날 위에 서 있듯한 일상의 불안을 치유할 수 있다. 그리고 존재의 내면으로 서서히 침잠에 들어가는 희열을 느낄 수 있다. 숲길 맨발 걷기에 참듯이 거기에 있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맨발로 걸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 숲길을 맨발로 걷는 일은 그래서 칼날 위에 선 우리의 삶을 안정된 생명의 땅 위로 옮겨놓는 새로운 생명의 행위요, 의식이다. 매일 얼마나 걸어야 하는가? 맨발 걷기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몸짓이다. 따라서 그것은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고 가능한 최대한 시간이
거기 투자되어야 한다. 할 수만 있다면 삶 전체가 맨발이 되도록 말이다. 맨발 걷기를 통해 사유하고 맨발 걷기를 통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이다. 그래서 매일 어느 정도를 걸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은 어찌 보면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만다. 하지만 문제는 현대인의 삶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우선 장거리 이동에는 대부분 버스, 지하철, 승용차 등의 교통수단이 이용되고 있고 계단도 에스컬레이터나 승강기로 상당 부분 대체되어 있다. 걷기 자체가 이들 때문에 차단되고 있는 것이다. 어디를 가든 신발을 신어야 하고 또 신발을 벗을 수 있다고 해도 밟을 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도시의 길들은 대부분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덮여 대지의 숨구멍조차 뚫려 있지 않다. 사람의 발만 숨을 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마저도 이 환경에서는 생존을 보장받기 힘들게 된 것이다. 맨발로 흙길을 걷는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최소한 얼마간 맨발로 걸어야 하는가의 답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 그 시간을 확보할 방법을 찾아 실행하는 노력이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걷기 운동의 관점에서는 하루에 최소 1시간 이상 또 7,000보 이상 걷기를 권장하고 있다. 2000여 년 전 그리스의 의성 히포크라테스도 걷는 것이 인간에 있어서 최고의 보약이라고 하면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매일 식후에 집 주위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뇌내 혁명의 저자 히루야마 시게오는 걷는 운동은 뇌내 모르핀을 분비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다. 원래는 13,000보를 하루 걷기의 기준량으로 잡고 있지만 최소한 5,000보는 걸어야 한다. 비가 와도 우산을 쓰고 걸어야 한다고 하였다. 세계보건기구도 2002년 세계보건의 날을 맞아 인류의 건강과 웰빙을 위해 하루 30분을 걷거나 자전거를 탈 것을 권유하였다. 하루 30분의 걷기는 평균 150kcal의 열량을 소모케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게 한다. 통상 직장인들이 차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하는 경우 하루에 걷는 거리가 기껏 2,000에서 4,000보 정도임을 감안할 때 위에서 이야기한 최소한의 운동량 1시간이나 7,000보는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걷는 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걸어야 하는 양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맨발 걷기는 걷기를 생활화하자는 측면에서 출퇴근 과정에서의 걷기 이외에 최소 1시간, 걸음수에서는 7,000보를 더 걷기를 권유한다. 5km 정도 되는 이 거리는 운동이라는 측면에서도 적절한 거리건의와 삶을 돌아보는 성찰과 사유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리이기 때문이다.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면 그 이상을 걷는다 해도 해가 될 일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맨발 걷기가 우리 생활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면 질병과 스트레스가 없는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